10월 15일 굿모닝 텍사스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이슈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미국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철군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인데 어떤 얘기를 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프간 병력 전면 철수한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 병력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관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9월 11일이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의 테러 공격을 자행해서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잃은 날입니다. 특히 오는 9월 11일은 이 테러 발생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911, 이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1년이었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을 하고 당시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이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과 함께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된 것이죠. 탈레반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운 민간 정부가 들어섰지만 탈레반의 저항은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화했습니다. 네. 이 전쟁으로 미국은 약 2,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9월 11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가장 많았을 때는 10만 명 이상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순차적으로 줄여와서 현재는 3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역시 현재 7천 명 정도가 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과 나토 동맹국은 현재 아프간 정부군 훈련 등의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에게도 좀 알려졌지만 원래는 5월 1일이 철군 일정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 반군이 평화협정을 전격 체결을 했었습니다. 골자는 오는 5월 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 철수하고 그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협정이었습니다. 네.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아프간 정부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네, 왜냐하면 탈레반 측이 협상을 거부해서 빠졌던 것입니다. 대신 미국과 탈레반 간 협정에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직접 협상을 진행을 하고 포로들을 서로 석방하자는 내용은 담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양측은 당초 포로 석방 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합의는 했습니다. 당시 이게 문서로 합의가 됐는데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워낙 서로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 여러 나라가 양측의 중재로 나섰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터키가 적극적으로 협상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가 어제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양측의 평화 협상을 주최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발표 몇 시간 후 탈레반 반군 측이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자신들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여전히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계획에 대해 이 미국 안의 좀 분위기도 브리핑을 해주시죠. 사실 아프간 철군은 미국의 오랜 난제인 게 분명합니다. 네. 딱히 승리를 주장하기도 그렇고 무기한 주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는 이른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을 불확실한 미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몇 달 더 늘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9월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동안에 주둔했던 철군 또 계획이 9월 10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계획은 중대한 실수라면서 꼬리를 자르고 아프간에서 전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쉬운 대답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가 미군의 철군으로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정치계의 반응까지 미군 9월 11일까지 아프간 병력을 전면 철수한다는 이슈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4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하원 본회의장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보내서 미국이 역사적 순간에 맞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관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락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의회 연설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에 그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석 달여 만에 연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임 대통령들보다 상당히 늦은 시점에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첫 의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늦어진 것은 역시 코로나 대응에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앞서 백악관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의 일정과 형식이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정은 이렇게 뒤로 늦춰져서 이제 곧 열리게 되는 건데요. 형식은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중들의 참가 형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의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네. 또한 강요들과 대법관들을 비롯한 정부 3인 요인들도 연단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초청 인사들도 회의장 2층 객석에 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청중을 모두 하원 본회의장에 모이게 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한 장소에 모두 모이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청중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직까진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하원 사무국의 지침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할 때나 기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집단으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 연설 동안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회의장 내부에 방청객 입장도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은 게 일단 방침으로는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의회 연설 때는 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열렸던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당시 현장 참가 인원은 최소화됐었고 여타 기념 행사들은 온라인이나 방송 생중계 등을 활용한 원격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또 내용도 많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위주로 할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를 설명을 하면서 향후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할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지원과 동참을 호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연설 일정이 잡힌 날짜가 바로 4월 28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의 꼭 하루 전날인데 근대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들은 첫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놓고 4년 임기의 초기 성패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100일 동안의 이런 성과들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0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됐었는지 조금 되짚어 볼까요? 네, 국내 사안을 보면 우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피해 보전 경기 부양책이 단행이 됐습니다. 네.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최대 개인당 1,400달러씩이 지급이 됐고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도 연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좀 풀리면서 경기 회복을 예측하는 신호들이 각종 통계 수치에서 드러나는 중입니다. 실업률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조짐도 보이면서 부작용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니까 역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업 상태인 미국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관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한 상태인데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 취임 100일까지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이 됐고 현재는 2억 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대외적으로도 사실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외에서 어떤 사안들이 또 있었는지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관련 정책들 되돌리고 있는데 역시 대표적인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 대해 안보적 또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켜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대중 강경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가지 핫 이슈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이 911 이 9월 11일에 아프간 병력을 전면 철수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취임 100일 만에 28일에 의회 연설에 나선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5일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이어가십시오.